장대비가 트럭의 낡은 천장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빗소리는 타이어가 진흙구정이를 밟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파열음과 섞여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짐칸에 갇힌 개들의 비명은 공포에 질려 잦아들었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흔들리는 철창에 주둥이를 처박은 채 피맛이 도는 입안을 혀로 훑었다. 김 실장이 쏘아댄 테이저건의 잔류전류가 아직도 근육 깊은 곳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하지만 고통을 곱씹을 시간은 없었다. 놈들이 지수를 그리고 할머니의 집을 노리고 있다. 내가 여기서 개장수의 식칼 아래 목이 베인다면 진실은 영원히 흙바닥에 묻힐 것이다. 운전석 쪽에서 남자들의 짜증 섞인 고함이 짐칸까지 넘어왔다. 아, 진짜 김 실장님, 길꼬라지 좀 보십시오. 이러다 차 축 나갑니다. 이장님은 왜 하필 이런 산골짜기에 처리장을 둬가지고 사람 고생을 시킵니까? 운전대를 잡은 사내의 투덜거림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닥치고 운전이나 해. 이장님이 괜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아냐? 냄새 나는 건 남들 눈 안 띄는 곳에서 처리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야. 그리고 이것만 잘 처리하면 너나 나나 한몫 챙기는 거라고. 알죠. 아는데 빗길이 워낙 미끄러워서 그럽니다. 근데 뒤에 실린 저 흰둥이 진짜 그냥 죽입니까? 때깔 보니 족보 있는 진돗개 같은데 팔면 돈 좀 될 텐데요. 시끄러워.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새끼가 보통 놈이 아니라고. 이장님 물건 건드리고 내 발목까지 물어뜯으려던 놈이야. 아주 뼈를 갈아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도착하면 개백정한테 특별 주문할 거니까 딴소리 말고 엑셀이나 밟아.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살이 뚝뚝 묻어났다. 놈들의 대화는 나의 생존 본능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다. 단순한 도축이 아니다. 놈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죽일 작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비틀어 다시 한번 철창의 걸쇠를 물었다.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 탓에 쇠막대가 이빨을 때려 잇몸이 욱신거렸다. 옆 케이지의 늙은 개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놈에게 짧게 콧김을 내뿜었다. 겁먹지 마. 아직 안 끝났어. 트럭이 크게 요동쳤다. 깊은 웅덩이를 밟은 모양이었다. 차체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내려앉는 찰나의 순간 중력이 느슨해졌다. 지금이다. 나는 턱관절이 빠질 듯한 기세로 입을 벌려 걸쇠 손잡이를 깊숙이 물었다. 그리고 목 근육을 비틀어 위로 쳐올렸다. 철컥.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마찰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녹슨 걸쇠가 뻑뻑하게 밀려 올라갔다. 하지만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반쯤 걸쳐진 상태. 한 번만 더 충격이 가해지면 열릴 것이다. 어휴, 씨, 방금 뭐 밟은 거야? 타이어 터진 거 아냐? 김 실장이 소리쳤다. 돌멩이 같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불빛 보이시죠? 운전사가 속도를 줄였다. 나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핥으며 자세를 낮췄다. 걸쇠는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문을 박차고 나갈 타이밍은 놈들이 짐간의 호로를 걷어내는 순간 단 한 번뿐이다. 나는 놈들의 냄새를 기억했다. 땀 냄새, 싸구려 스킨 냄새, 그리고 역겨운 담배 냄새. 놈들이 짐간 뒤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진흙을 밟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트럭이 멈춰선 곳은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다. 짐칸 덮개가 걷히자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렬한 작업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도살장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어서 오십시오. 비 오는데 고생들이 많으시네. 비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다가왔다. 허리춤에는 피와 기름에 찌든 정육점 칼집이 매달려 있었다. 이곳의 주인, 도살자였다. 김 실장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이, 강 사장, 준비는 됐나? 오늘 물건은 좀 특별해. 아주 지랄맞은 놈이라 신경 좀 써야 할 거야. 도살자 강 사장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다. 걱정 마십시오. 제 손에 들어오면 맹견이고 나발이고 다 고깃덩어리일 뿐이니까. 그나저나 이놈이 그 소문의 백구입니까? 강 사장이 내 케이지 앞으로 다가와 쇠파이프 끝으로 철창을 툭툭 쳤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놈의 탁한 눈동자를 노려보았다. 목덜미에 털을 궁두세우고 낮은 경계음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렸다.
오호라, 눈빛 살아있는 거 보소. 이거 투견판에 내보내도 되겠는데? 그냥 잡기엔 아까운 물건이야. 강 사장이 입맛을 다시며 김 실장을 쳐다봤다. 김 실장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비벼껐다. 헛소리 말고 처리나 해. 최 이장님이 흔적도 없이 없애라셨어. 가죽 벗겨서 어디 묻든가 태우든가 하고 고개는 뭐 알아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김 실장님 참 재미없게 구시네. 얘들아, 물건 내려라. 강 사장의 고함에 인부 2명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거칠게 케이지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쾅! 케이지가 진흙탕에 처박히는 충격에 몸이 쏠렸다. 아까 느슨하게 만들어둔 걸쇠가 덜그럭거렸다. 하지만 놈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비가 너무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빨리 작업을 끝내고 술이나 마시는 것에 쏠려 있었다. 이놈은 따로 빼. 내가 직접 손봐줄 테니까. 나머지는 창고로 넣고. 강 사장이 내 케이지를 가리켰다. 인부들이 끙끙거리며 내 철창을 들어 올렸다. 사장님, 이 새끼 무거운데요? 아주 꽉 찼습니다. 조심해 인마. 문 열리면 니들 발목 날아간다. 저쪽 놀이터로 옮겨. 놀이터. 그 단어가 주는 불길함이 등골을 스쳤다. 도살장이 아니라면 놈들이 나를 데려가는 곳은 뻔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인부들이 미끄러운 진흙길을 따라 나를 어두운 뒷노드로 옮겼다. 그곳에는 높은 나무 판자로 둘러싸인 원형의 공간이 있었다. 바닥에는 검붉은 얼룩이 빗물에 씻겨나가고 있었지만 그 아래 배어있는 죽음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투기장이다. 자, 일단 여기 풀어놔. 몸 좀 풀게 해줘야 육질이 부드러워지지. 강 사장이 뒤따라오며 명령했다. 인부 하나가 투결거렸다. 서장님, 비도 오는데 그냥 바로 작업하시죠. 챔피언 놈도 오늘은 컨디션 별로던데. 잔말 말고 문이나 열어. 챔피언 밥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인부가 내 케이지의 걸쇠에 손을 댔다. 철컥. 이미 반쯤 열려있던 걸쇠가 힘없이 풀렸다. 인부는 의아해 표정을 지었다. 이거 왜 열려? 그 순간이었다. 놈이 문을 완전히 젖히기도 전에 나는 온몸의 근육을 폭발시켜 철창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짝이 인부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이 미친 개새끼가!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나는 진흙탕 위로 착지하자마자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도망칠 구멍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사방은 2미터가 넘는 나무 벽으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구는 강 사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막아서고 있었다. 어허, 이 새끼 봐라. 제 발로 기어 나오네. 야, 챔피언 불어! 강 사장이 당황하기는커녕 즐겁다는 듯 소리쳤다. 반대편 어둠 속에서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다. 우웅.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였다. 그 빛 속에 거대한 괴물의 형상이 드러났다. 찢어진 귀, 흉토로 뒤덮인 가죽, 그리고 핏발선 눈동자. 도사견 믹스였다. 나보다 덩치가 2배는 커 보이는 놈은 입가에 거품과 침을 흘리며 나를 응시했다. 놈은 굶주려 있었다. 그리고 훈련되어 있었다. 눈앞의 상대를 죽여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살인병기였다. 죽여! 물어뜯어! 강 사장의 고함이 신호탄이었다. 도사견이 땅을 박차고 돌진해왔다. 탱크가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이 전해졌다. 나는 정면 승부를 피했다. 놈의 힘과 무게를 이길 수는 없다. 나는 놈이 덮치기 직전 젖은 땅을 박차고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다. 쿠당탕. 도사견이 내가 있던 자리를 덮치며 나무 벽을 들이받았다. 낡은 판자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놈은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듯 즉시 고개를 돌려 다시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물러섰다. 붉은 목줄이 빗문에 젖어 목을 조여왔다. 놈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정확했다. 놈의 거대한 턱이 내 뒷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투기장을 빙빙 돌았다. 생각해. 놈을 이용해야 한다. 나는 놈의 시선을 유도했다. 강 사장과 인부들이 낄낄거리며 이 살육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쪽, 그곳의 나무벽이 가장 헐거워 보였다. 나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도사견이 기회를 잡았다는 듯 으르렁거리며 도약했다. 놈의 입이 내 목덜미를 노리고 날아왔다. 죽음의 악취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놈의 배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콩! 허공을 문 도사견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갔다. 놈의 거대한 몸뚱이가 내가 노렸던 헐거운 나무벽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우지끈, 과강. 썩어가던 나무 기둥이 부러지며 벽의 한 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벽 뒤에 서 있던 인부 한 명이 파편에 맞아 비명을 질렀다. 아, 야, 잡어! 저 새끼 도망간다! 강 사장의 당황한 고함이 들렸다. 무너진 잔해 너머로 칠흑 같은 산속의 어둠이 보였다. 그것은 자유의 입구였다. 도사견이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쳤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놈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빗줄기가 내 냄새를 지워주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나는 무너진 잔해를 딛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네 발로 힘차게 찍어 누르며 나는 마을이 있는 방향을 가늠했다. 최 이장, 그리고 김 실장, 기다려라. 지옥에서 돌아온 개가 너희들의 숨통을 끊으러 갈 테니까. 나는 빗줄기를 뚫고 칠흑 같은 산속으로 질주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사냥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숲의 나무들을 후려치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바닥은 이미 질퍽한 늪으로 편해 있었다. 나는 덤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삼켰다. 찢어진 뒷다리의 상처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빗물이 상처를 씻어내냈지만 동시에 체온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다. 저 아래쪽 무너진 투기장 벽 너머에서 고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났어!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곧이어 강 사장의 걸걸한 욕설이 뒤따랐다. 멍청한 새끼들아, 그걸 놓쳐!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장 안 잡아와! 아니 사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냄새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사견 놈도 날뛰는 바람에 핑계대지 말고 튀어! 산으로 튀었을 거 아니야. 차 끌고 임도 쪽으로 보라! 강 사장의 명령은 단호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낮췄다. 놈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놈들에게 나는 생명이 아니라 돈다발이었고 지금은 도망친 상품일 뿐이었다. 철벅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인부 하나가 손전등을 들고 내가 숨어있는 덤불 쪽을 비췄다. 불빛이 내 머리 위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나는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놈들의 눈은 어둠에 익숙하지 않다. 움직이지만 않으면 빗소리와 어둠이 나를 숨겨줄 것이다. 아이씨,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이 빗속의 개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찾냐고. 인부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려왔다. 그는 젖은 담배를 입에 물려 애를 쓰고 있었다. 야, 거기 뭐 있어? 멀리서 강 사장이 소리쳤다. 인부는 신경질적으로 라이터를 집어던지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냥 도사견 놈한테 물려 죽은 거 아닙니까? 헛소리 말고 계속 찾아! 김 실장님이 알면 우리 다 죽어! 김 실장. 그 이름이 빗소리에 섞여 내 귀에 박혔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할머니를 괴롭히던 자들, 지순을 울게 만든 자들, 그들의 우두머리 중 하나. 이 납치극의 배후가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인부가 발길을 돌려 다른 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나는 진흙탕 속에 처박혀 죽은 듯이 기다렸다. 내 몸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빗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사르이였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숲길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임도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산비탈 중턱, 굵은 참나무 뒤에 숨어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트럭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강 사장과 인부의 대화 소리가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흘러나왔다. 사장님, 진짜 그냥 가요? 김 실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운전대를 잡은 인부가 불안한 듯 물었다. 강 사장은 젖은 머리를 거칠게 털어내며 소리쳤다. 그럼 이 밤중에 산을 다 뒤지냐? 어차피 그 새끼 탈이 씹혔어. 도사견 이빨이 뼈까지 닿았을 거라고. 그래도 만약 살아서 마을로 돌아가면... 야, 이 멍청한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가? 여기서 마을까지 30km가 넘어. 성한 몸으로도 못 가는 길이야. 게다가 피냄새 맡고 멧돼지나 들개들이 가만두겠냐? 오늘 밤 넘기기 전에 뒤질 거다. 강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창밖으로 침을 뱉었다. 김 실장한테는 처리했다고 해. 가죽은 못 건졌지만 확실히 숨통 끊어서 묻었다고 보고하란 말이야. 시체 확인 안 시켜줘도 될까요? 도사견 밥으로 던져줬다고 하면 돼. 그 양반 비위 약해서 끔찍한 건 딱 질색하니까 오히려 좋아할 거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웅정이를 지나갔다. 붉은 미등이 빗속으로 멀어져 갔다. 아이고, 내 돈.
그놈 털만 하나였어도 진작에 탕으로 팔아넘기는 건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졌다. 놈들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부상, 추위, 그리고 굶주림. 놈들의 계산은 논리적이었다. 일반적인 개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산속에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놈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나는 그냥 개가 아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개다. 트럭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로로 내려왔다. 아스팔트 바닥은 차가웠지만 흙길보다는 걷기 수월했다. 뒷다리의 통증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러왔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남기고 간 타이어 자국, 그 냄새가 내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놈들이 가는 곳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그 길 끝에 놈들이 있고 그 길 끝에 지수가 있다. 나는 빗물을 핥아마시며 마른 목을 죽였다. 쇠맛이 섞인 빗물이었다. 내 입안에 고인 피냄새인지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 잠긴 도로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기다려라. 죽은 줄 알았던 개가 어떻게 목줄을 끊고 돌아오는지 보여주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가늘어졌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가렸다. 나는 밤새 걸었다. 감각이 없는 뒷다리를 질질 끌며 오직 본능과 기억에 의존해 마을 입구 근처까지 도달했다. 익숙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젖은 흙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섞여 있는 매캐한 연탄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우리 마을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냈다간 다시 잡힐 수 있었다. 나는 마을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는 마을 어귀의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지수였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젖은 정류장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낯이 익은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김순경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수씨, 여기서 또 뭐해요, 비 맞으면서. 김순경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나 해서요. 백구가 길을 찾아서 돌아올까봐. 아유, 지수씨,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 개는 아마 전문꾼들이 데려갔을 거라고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솔직히 가망 없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감기 들라. 김순경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장님 댁에서도 말 많아요. 동네 시끄럽게 자꾸 전단지 붙이고 다니지 말라고. 외지 사람들 보기 안 좋다고.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백구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포기 안 해요. 절대로. 답답하네 진짜. 아무튼 난 순찰 돌아야 하니까 알아서 하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경찰차가 물보라를 튀기며 떠나갔다. 지수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백구야,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살아만 있어줘. 그녀의 울음소리가 안개 속에 흩어졌다. 나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녀의 손을 핥아주고 싶었다. 꼬리를 흔들며 내가 돌아왔다고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내 몰골은 피투성이의 진흙투성이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위로가 아니었다. 김순경의 말 속에 뼈가 있었다. 최 이장, 그자가 지수를 압박하고 있다. 강 사장, 김 실장, 그리고 최 이장. 냄새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지수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구분 등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몸을 돌려 산속 깊은 곳 나만의 은신처를 찾아 움직였다.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지수의 애완견이 아니다. 나는 이 마을의 그림자 속에 숨어 놈들을 하나씩 사냥할 늑대다. 나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길게 울지 않는 하울링을 삼켰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침묵의 맹세였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비닐하우스 안. 찢어진 비닐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썩어가는 집더미 위에 몸을 웅크렸다. 뒷다리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혀로 핥아 소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고통은 정신을 맑게 했다. 이곳은
최 이장의 집 뒷마당과 연결된 곳이었다. 놈들의 냄새가 이곳에서 가장 진하게 났다. 나는 어둠 속에 녹아든 채 비닐 틈으로 밖을 주시했다. 최 이장의 집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창문이 열려 있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아니 그 개새끼 하나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을 분위기 뒤숭숭해지게. 최 이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연거푸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낯이 익었다. 나를 트럭에 구겨 넣었던 김 실장이었다. 이장님,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우리가 뭐 놀았습니까? 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요. 트럭 짐칸에서 탈출한 놈은 내 평생 처음입니다. 김 실장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다. 그래서 시체는 찾았고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겠습니까? 빗물에 쓸려 내려가서 어디 개천바닥에 처박혀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김 실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강 사장님이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그 여자 도무지 집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한다면서요. 개가 없어졌으면 겁을 먹고 떠나야지.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니 원. 그 개집애가 독종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 잃고 혼자 커서 그런지 악만 남았다고. 최 이장이 짜증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시간 끌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개발 계획 발표되기 전에 도장 찍어야죠. 오늘 밤에 강 사장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매듭 짓자고 하셨어요. 매듭? 무슨 짓을 하려고? 겁 좀 줘야죠. 집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불이 좀 난다거나 유리가 다 깨진다거나. 김 실장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다. 최 이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담배를 비벼 껐다. 사람만 안 다치게 해. 시끄러워지는 건 질색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린 프로니까. 대화는 끝났다.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놈들은 오늘 밤 지수를 노리고 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휴식은 끝났다.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상관없었다.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비닐하우스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다 젖어버린 전단지와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비웃음뿐이었다. 아가씨, 적당히 좀 해. 개 한 마리 때문에 온 동네방네 쓰레기를 붙이고 다니면 어떡해? 낮에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골칫덩어리 취급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여론을 조종하는 것처럼. 백구야. 지수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텅 빈 마당이 너무나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누구세요? 대문 너머에 서 있는 건 최 이장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혀를 차며 마당을 훑어보았다. 지수야, 아직도 안 자고 뭐하냐? 쯔쯔쯔, 꼴이 크게 뭐니? 이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최 이장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걱정돼서 왔다, 걱정돼서. 너 혼자 사는 집에 흉흉한 소문도 돌고 낮에 김순경한테 얘기 들었다. 그게 전문꾼들이 데려갔다며? 그럼 포기해야지. 포기 안 해요. 제 가족이에요. 가족 타령은 짐승은 짐승일 뿐이야. 그리고 너 이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 동네 사람들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읍내 아파트로 이사 가면 편하잖아. 보상금도 넉넉히 챙겨준다는데 왜 이 고집이니?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백구 잃어버린 날 우리 집 대문 열려 있었어요. 백구는 절대로 혼자 나갈 애가 아니에요. 누군가 들어왔었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장님이 낯선 트럭이랑 이야기하는 거 본 사람도 있어요. 최 이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개장수랑 짰다는 거야? 이 어린 게 눈에 뵈는 게 없나? 최 이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붉게 달아올랐다.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 의심하면 큰일 난다. 젊은 사람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지수가 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최 이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하! 그래! 내 호의를 이렇게 무시한다 이거지?
두고 보자.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찾아와도 난 모른다. 최 이장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가 지수의 심장을 때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 마을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려왔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갔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지수의 집 담장 너머 골목길 어둠 속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강 사장이, 조수석에는 김 실장이 앉아 있었다. 강 사장은 가죽 장갑을 끼며 백밀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확실하게 비오던 거 맞지? 경찰차. 강 사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쇠파이프를 챙겼다. 네, 김순경 그 양반 오늘 비번이라 읍내 나가서 술 푸고 있답니다. 신고 들어가도 출동하는데 1시간은 걸릴 겁니다. 좋아, 들어가서 겁만 주는 거야. 가구 몇 개 부수고 마당에 기름 좀 뿌리고 여자가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 최 이장이 말한 개새끼 말입니다. 정말 죽었겠죠? 김 실장이 찝찝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 사장은 피식 웃으며 차문을 열었다. 죽었지. 그럼 살았겠냐. 귀신이라도 돼서 돌아오면 내가 직접 껍질을 벗겨주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움직여. 두 남자는 차에서 내려 소리 없이 지수의 집 담장에 접근했다. 김 실장이 능숙하게 대문의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짤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판바람 소리에 묻혔다. 나는 담장 위 무성한 감나무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냄새가 났다. 역겨운 쇠냄새와 기름 냄새. 놈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내 심장이 늑골을 부술 듯이 뛰었다. 지금 짖으면 놈들은 도망칠까? 아니, 놈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지수를 해치고 증거를 없앨 것이다. 놈들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강 사장이 손에 든 휘발유통 뚜껑을 열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마당에 퍼지기 시작했다. 죽여야 한다. 저들이 지수를 해치기 전에. 나는 잇몸을 드러내지 않은 채 턱근육을 조이며 타이밍을 쟀다. 놈들이 현관문 유리를 깨려는 순간이 바로 내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찢었다.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방 안으로 튀었다. 야! 지수의 비명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문 따! 들어가! 강 사장의 고함과 함께 김 실장이 현관문 도어락을 쇠파이프로 내리쳤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문이 억지로 열렸다. 뭐예요? 누구세요? 거실 구석으로 물러난 지수가 식칼을 양손으로 쥐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실로 들이닥친 강 사장과 김 실장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어이쿠 아가씨, 칼은 위험한데 내려놓지 그래?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아냥거렸다. 강 사장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우린 말로 할 때 듣는 걸 좋아하거든. 집이 좀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겠어. 응? 가까이 오지 마. 신고할 거야. 지수가 칼을 허공에 휘둘렀지만 강 사장은 호웃음을 쳤다. 신고? 전화기 들 시간이 있을까? 강 사장이 눈짓을 하자 김 실장이 순식간에 지수에게 달려들었다. 이리네. 안 돼. 김 실장이 지수의 손목을 내리쳤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실장은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지수의 비명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열린 현관문으로 검은 그림자가 탄환처럼 날라들었다. 크으! 나는 바닥을 박차고 김 실장의 팔뚝을 향해 몸을 날렸다. 내 손곤니가 놈의 두꺼운 점퍼를 뚫고 살점에 깊이 박혔다. 아, 뭐야, 이거!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흔들었다. 나는 턱에 힘을 풀지 않고 매달린 채 놈의 살을 찢어발겼다. 뜨거운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 미친 개새끼가! 옆에 있던 강 사장이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내던지고 허리춤에서 사시미 칼을 꺼내들었다. 백구야! 지수가 울부짖었다. 나는 김 실장의 팔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착지했다. 뒷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지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털을 곤두세우고 놈들을 향해 흉포하게 으르렁거렸다. 이게 살아있었어? 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잘 됐네. 제 발로 죽으러 왔어. 강 사장이 칼을 고쳐주이고 천천히 다가왔다. 김 실장도 피 흐리는 팔을 부여잡고 쇠파이프를 다시 집어들었다. 2대1. 나는 부상당했고 놈들은 무기를 들었다. 죽어라! 강 사장이 칼을 번뜩이며 내 목을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칼날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동시에 김 실장의 쇠파이프가 내 허리를 강타했다. 깨갱! 나는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백구야! 안 돼! 지수가 내 위로 몸을 던져 나를 감쌌다. 지수씨, 비켜! 다 같이 죽고 싶어? 강 사장이 소리쳤지만 지수는 나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떨림이 내게 전해졌다. 독한 년들. 그래, 다 같이 가자. 강 사장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바닥에 흥건한 휘발유를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잘 가라. 그가 라이터를 휘발유 웅덩이 현에 던졌다. 그 순간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지수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았다. 불길이 치솟는 것과 동시에 시커먼 쇠몽둥이가 지수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졌다. 나는 으르렁거릴 힘조차 없었다. 세상이 벌건 화염과 함께 암흑 속으로 꺼져갔어.